네, 이어서 대도시권의 형성과 확대 내용 보도록 할게요. 대도시권의 의미는요, 기능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는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한 걸 대도시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대도시의 영향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범위이기도 하고요. 대도시로 통근과 통학이 가능한 범위까지 우리가 대도시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도시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게 되는 이 산업화와 이촌 향도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야겠죠. 그래서 대도시에서 과밀화가 발생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 따른 집적 불이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교외 현상을 통해서 인구나 산업이 도시의 외곽 지역, 도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기도 하는데요.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교통이 발달하고 정부가 분산 정책을 통해서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이 기회 현상이 더욱더 잘 나타나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이제 위성도시가 발달하게 되고요. 근교 농촌, 도시의 상품 작물을 판매하기도 하는 이런 근교 농촌이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대도시와 주변 지역이 기능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커다란 생활권인 대도시권이 형성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도시권은요, 이제 수도권이 가장 대표적인 대도시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지역을 우리가 이제 수도권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 주변의 통근 통학률 보시면 우선 서울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지금 표시하는 곳이 서울이에요. 좀 잘 보이는 색깔로 바꿔볼게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여기가 서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부산이죠. 그리고 여기가 광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대전이에요. 그러면 이런 대도시 주변 지역, 대도시랑 가까운 지역일수록 통근 통학, 출퇴근하는 게 더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인 즉슨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이랑 가까이 붙어 있는 지역들이 전반적으로 통근 통학의 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출퇴근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때요? 그 색깔이 좀 더 바뀌어갑니다. 파란색으로 바뀌어갔다는 건 통근 통학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시간이 더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보시면 대도시권에 모식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가운데 이제 중심 도시가 있고 통근이 가능한 범위가 있죠. 그랬을 때 교외 지역, 대도시 영향권, 배후 농촌 지역 이랬을 때요. 상대적으로 가까운 교외 지역일수록 도시적인 생활 양식, 중심 도시의 유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거고요. 배후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어때요? 촌락적성이 조금 더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빈칸 채우시면서 보세요. 중심 도시는 대도시권의 중심 지역이면서 도심과 부도심을 가지고 있는 다핵 구조가 형성된 중심 도시입니다. 이 정도의 다핵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더 이상 해결이 좀 어려워서 이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교외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근 가능권 중에서 중심 도시와 가장 가까운 교외 지역 같은 경우는 중심 도시와 연속적인 지역이 연속된 지역이 그래서 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및 공업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성장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도시 영향권 이제 상대적으로 교외 지역보다는 도시 경관이 미약하지만 그래도 중심 도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곳이고 배후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출퇴근이 가능한 범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외 지역이나 대도시 영향권보다는 멀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지역에서 이제 상업적 농업인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원예 농업, 그러니까 뭐 채소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품 작물이 주로 발달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도시권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교통망이 확충되는 과정에서 대도시권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도시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의도적으로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위성도시처럼 이렇게 자연 발생적이기도 하지만 여기 보시면 지도 왼쪽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좀 구분해 주시면 좋습니다. 구분해 주면 좋은 게 아니고요. 구분을 좀 해서 알아두셔야만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도시들이 여기 잘 보시면 어디 있냐면요. 여기 일산이라고 된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 평촌, 산본, 그 다음에 분교까지, 아니 분교래, 분당까지 이렇게 5군데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중에서 그래도 이름을 좀 더 많이 들어봤을 만한 곳은 여기 있는 분당, 성남에 있는 분당과 고양에 있는 일산이 있습니다. 중동, 평촌, 삼보는요, 시험 출제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거의 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 본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일기신도시의 특징은 뭐냐라고 본다면요. 전반적으로 서울이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이 신도시들이었기 때문에 이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졌던 1990년대 이 경우에는 어때요? 그렇게까지 많은 신도시가 필요하지 않았고 그래서 서울 바로 옆에 있는 지역들에 이런 신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일기 신도시가 90년대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내부에 있는 뭐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 이기 신도시들이 형성되는데요. 이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더 먼 곳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곳들은요. 여기 동탄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동탄은 이제 경기도 화성에 있는 대표적인 이기 신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알아두신다면 여기 운정이라는 파주라든지 여기 김포 지역들 정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곳이에요? 서울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고양이나 성남보다는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곳이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서울 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 신도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기 신도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일기 신도시는 아파트들도 있고요. 좀 뭐 전원주택들도 이제 좀 섞여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기 신도시는 거의 대부분 뭐예요? 아파트 위주로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일기 신도시에 비해서 이기 신도시가 상대적으로 아파트의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기 신도시가 형성됐다 그랬죠. 그 결과 아파트의 비중이 일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고양이나 성남보다도 더 높아요. 이런 것들을 좀 특징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오른쪽 보시면요. 수도권 지하철이 확대되고 있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외곽으로 나갔대요.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철 노선이 확대되고 있고 하물며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지하철 노선이요. 여기 지도에서 잘려서 그렇지 더 밑으로 가면 그 충청남도 천안이나 아산 지역까지 이렇게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천안이나 아산 사람들은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위성도시나 신도시로 빠져나가게 된 이유는 여기 보시면 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찾아서 나갔다. 아니 주변 지역의 상업 서비스를 발달하기 시작했다. 공업기능 분산했다. 이런 이유로 나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방금 했던 내용들 다시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 좀 잘 확인해 두세요. 특히나 여기 이 부분도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성남 같은 경우 일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분당이 있었지만 판교라고 하는 이기 신도시도 같이 들어섰습니다. 이기 신도시를 말하는 판교는요. 그 각종 IT 업체들이 들어선 곳이 판교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파주 운정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동탄을 기억하지 않고 이기 신도시를 확인하시는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동탄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출제되거든요.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일기신도시, 이기신도시 또 나온다는 건 반복해서 나온다는 건 자주 나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고양시는 일산, 그 다음에 성남시 분당, 일기신도시로 이 두 곳 기억해 두시고요. 이기신도시로는 여기 동탄이라든지 여기 교화라고 써져 있는데 운정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파주라든지 여기 판교 이런 지역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서울만 이렇게 그 위성도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김해나 양산 같은 곳이 통근 통학 인구가 많죠. 어디로? 부산으로.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에요? 부산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도시권의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냥 같이 쭉 읽어보면서 갈게요.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항상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대도시를 통근하는 인구 주민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도시 그 대단위의 아파트가 조성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대형마트나 쇼핑센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는 편이고요. 고속도로, 교통로가 발달하기 때문에 대형 물류창고들이 발달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택배 이렇게 주문할 때 보면 무슨 물류센터 이런 거 나오죠.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이 요 경기도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배후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요, 원예농업, 뭐, 아까 말한 채소 같은 것들, 화훼농업, 꽃 같은 것들, 바꿔 말하면 상품 작물,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작물들을 시설 재배 형태로 비닐하우스에서
많이 재배를 하죠. 왜? 1년에 농사를 여러 번 지어야지 수익이 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상승하고 있다. 또한 1차 산업 이외에도 다른 산업도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겸업농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 주말 농장이나 아니면 여가 시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지역도 이 배후농촌 지역 대도시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도시 영향권이라 되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어디 대도시로 통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는 좀 낮게 나타나는 편이고요. 대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아까 말한 이기 신도시처럼 신도시가 만들어진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감소할 것이고 평균 집값, 땅값 싸질 거고요. 주간 인구 지수는 증가합니다. 왜? 대도시로 멀어지면 서울이랑 멀어졌으니까 통근 통학할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그러한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고 주간 인구 지수 증가합니다. 대신에 농업 종사자 비율은 높아지겠죠. 네, 좋습니다. 두 문제 있는데요.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는데, 먼저 푸실 때, 이런 문제들도 여기 서울의 이제 주변의 도시들의 위치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위치 테스트를 선생님이 자주 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지도가 이제 지리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극복한 친구들은요, 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성을 묻는 문제에서만 지역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기후 문제에서 나오고 이렇게 도시와 관련된 문제에서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좀 자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잠시 뒤에 같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지하고 푸셔야 돼요. 다 푸셨으면 이제가 지금이 잠시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다라에서 요 지도에는 남양주, 성남, 안성, 화성의 특징들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먼저 서울이랑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남양주와 성남은 위성도시의 성격이 강할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야? 서울의 통근 통학 비율이 높겠죠. 그러니까 남양주랑 성남은 나중에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화성과 안성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상대적으로 서울이랑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통근 통학 비율이 낮은 라에서 찾아야겠죠. 그러면 한번 찾아봅시다. 화성의 특징입니다. 화성은 공업도시예요. 공업도시라는 건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라는 거죠. 공장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경기도 내에서 서울을 제외한, 인천을 제외한 이 경기도 전체에서 가장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공업이 발달한 도시는 경기도 화성이에요. 그 다음에 안성 같은 경우는요, 방금 여기 나온 네 도시 중에 서울과의 거리가 가장 멀겠죠. 그 말인즉슨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가장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왼쪽 그래프를 보시고 지금 찾아볼 건데, 가가 남양주고 나가 성남이다. 선생님, 둘 다 가까운데 왜 가가 남양주가 돼야 돼요? 라고 한다면요. 이유는 뭐예요? 경지 면적이죠? 지도에서 보시면 면적이 지금 어때요? 남양주가 더 넓어요. 그 말인즉슨 농사 짓는 땅도 남양주가 더 넓겠죠. 그래서 가가 남양주, 나가 성남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성보다는 조금 더 가까우니까 여기가 통근 통학 비율이 조금 더 높은 화성. 마지막으로 안성 같은 경우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근 통학 비율이 가장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 보기 보시면요. 남양주는요. 일기 신도시가 아니에요. 여기서 일기 신도시는 성남에 있죠. 분당 신도시라 부르니까 기억은 정답이 될 수 없고요. 니은 나는 가봐 성남은 남양주에 인구가 많습니다. 왜 일기 신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귿 보기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아까 화성이 공업이 발달한 도시라는 걸 알려드렸는데요. 제조업 종사할 수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화성이 많겠죠. 성남 같은 경우는 서울로 통근 통화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성남에 있는 공장이 많지 않고요. 여기는 뭐 주거 기능을 발달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을 같은 경우는요. 이제 문제 보시면 화성은 아까 2기 신도시가 등장했다 그랬어요.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도시 인구 문제가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6번 문제는 도시 내부 구조 문제예요. 그 도시 내부 구조 문제가 작년에는 그냥 도심, 뭐 구도심, 주변적 이렇게 물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내부 구조 모식도를 가지고 물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국지에서는 실제 서울 지도 내에서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어디가 도심이고, 어디가 구도심이고, 어디가 주변지역 많이 나오는지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요 문제에 나온 세 구는 중구, 강남구, 노원구입니다. 이 중에서 도심 역할을 하는 곳은 중구입니다. 그리고요, 강남구는 부도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주변 지역 노원구가 나왔는데, 주변 지역 역할하는 노원구 대신에 그냥 요 주변에 있는 나머지 구들도 이렇게 외곽에 있는 구들은 전반적으로 어떤 곳이에요?
다 주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곽에 있는 도시들 어디든 주변적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 좀 알아주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노원구이기 때문에 노원구 위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개의 구를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 찾아볼게요. 우선 상주인구, 도심 지역은 주거 기능이 발달하지 않아서 상주인구가 많지 않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주인구가 가장 적은 가가 어떻게 돼요? 중구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나랑 다가 남았는데 강남구는 부도심이니까 도심의 역할을 대신하고 기업, 회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역은 집이 많죠. 아파트가 많죠. 그 말인즉슨 금융기관 어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강남구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강남구가 나, 다가 노원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답 찾아봅시다. 중구는 아까 도심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을 수 없는 지역이고요. 대신에 중구는 강남구보다 어때요? 주간 인구 지수는 더 높게 나타납니다. 도심 지역이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중구는 노원구보다 도심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중심 업무기는 우세하고요. 평균 지가는 강남구가 노원구보다 비싸겠죠? 정답은 그래서 3번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내용으로 또 돌아오도록